예, 이어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개발과 발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새천년 개발 목표 MDGs는 여러분들 아시죠? 국제사회에서 공적 개발 원조를 하기 위한 목표 어떤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5년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데, 그건 디벨로프먼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로도 번역이 되고 발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맞느냐, 발전 목표가 맞느냐.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나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그 이전에 지역사회개발학과, 지역개발학과를 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지역개발이나 지역사회개발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개발하고 발전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제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학이나 여러 부분이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행정도 뭐 개발행정, 발전행정 이런 식으로 분리다가 발전행정으로 주로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개발은 교재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한번 펴놓으십시오. 개발은 타동사의 개념입니다. 발전은 자동사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 타동사, 자동사의 개념이 가장 개발과 발전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동사, 자동사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개발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죠. 외부의 인력이나 물질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개념이 될 수 있고, 발전은 일정 부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개발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해당될 수 있고, 발전은 복지, 환경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뭐 개발이나 발전의 어떤 그런 개념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개발의 중점이 될 수 있고 발전의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야 될 요소가 많을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뭐 개발 목표의 형태로 이제 부를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저소득을 벗어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전의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한 나라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발전 부분이 또 개발 부분이 어느 요소가 강조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발전의 개념을 제가 정리해 놨고,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발전의 방향과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다.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정신적인 측면은. 예? 발전의 상태에서는 세계 시민 의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와서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ODA 이론입니다. 새마을 ODA 이론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900 새마을 ODA 사업의 추진 원리는
새마을 ODA 사업의 추진 원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핵심 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원리는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식개혁, 그 다음에 사업의 실천, 성공 경험의 공유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하면 된다는 쪽으로 이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한테 경험이 공유되었는 거죠. 공유가 되었고 이게 개인의 발전, 마을의 발전, 국가의 발전까지 견인했던 이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해서 새마을 ODA 사업의 원리를 이제 풀어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원리, 사업의 핵심 가치를 적용해서 SDGs,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을 한다. 어떻게? 공유 국가를 지원하고 수원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자원은 ODA 자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하는 게 새마을 ODA 사업의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지구촌 전체가 함께 잘 살기 운동을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이야기했던 2016년이죠. 2016년 정부에서 개념 규정한 새마을 ODA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이론 부분 SDGs 목표와 연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핵심 가치도 일정 부분 추가해야 된다. 제가 교재에는 핵심 가치를 많이 나열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마을 ODA 사업의 핵심 요소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10번, 12번, 13번까지 제가 1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13개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논문의 제목도 될 수 있고 중요한 어떤 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 새마을 사업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 읍면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행정 단위별로 구역별로 사업은 구분을 했습니다. 전 국가 단위, 그 다음에 협동권 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마을 ODA 사업의 선정은 해당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두 가구나 한두 주민이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되 가장 시급하고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의 역량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새마을 ODA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여러 개의 마을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의 수준, 결속 정도, 그죠? 그런 부분을 보고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야 효율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마을 정신의 실천을 위한 마을 주민의 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돼.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공감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5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소득 정대와 직결된 사업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소득 정대하고 직결되어야지 마을 주민들이 이제 동력을 받을 수,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유산에도 등재된 부분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여러분들 민주적 절차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마을 총회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이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또 다시 모여서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야 된다. 뭐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새마을 ODA 사업의 주관은
수원국의 공적인 기관 재원은 ODA 자금이 주도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마을 ODA 사업을 하되 전적으로 수원국의 자금이 들어가기보다 이제 개발도상국의 마을이나 그쪽에 이제 그 수원국의 공적인 기관의 재원도 일정 부분 투자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ODA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을 및 행정단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요. 이 행정체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메커니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 단위, 시도 단위, 읍면 단위, 마을 단위의 이 협의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가 상위 행정기관 그리고 상위 국가기관의 국가정책 국가계획과도 연계가 되어야지 효율적이다. 더 탄력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새마을 ODA 사업은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후속 사업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멘트나 철근에 대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를 내부에서 선정하여 새마을 정신과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키워드가 내부입니다. 내부. 지역사회개발 사업과 새마을 사업의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지도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이제 신생 독립국의 형태로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앙에서 지도자를 지역사회 개발 지도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실정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새마을 사업의 추진 핵심적인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내부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하고 완전히 차별을 되는 부분입니다.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또 선정하여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시키고 충분히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무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은 마을 주민 이제 교육이 또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마을 주민 공무원 지도자를 대상으로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되고 또 정신교육과 기술 교육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2번째 새마을 ODA 사업의 분야와 목표는 SDGs와 공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확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든 이 세계적 규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좀 이따 촬영하게 될 어떤 취업 특강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알게 되면 취업을 하더라도 자소서를 쓰더라도 면접을 갔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 기업에서 채택을 해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몇 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제 중요한 규범이자 또 새마을 ODA 사업에서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대상마을에 정교한 새마을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 새마을 ODA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새마을 ODA가 왜 공적개발 원조하고 연결이 되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하고도 연결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기 새마을 ODA 이론 중에서 핵심 가치를 이렇게 13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이 13가지가 SDGs와 연계해야 된다. 자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취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개발 협력 분야 수요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 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은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3조 2천억, 원래 3조 4천억 늘어났죠. 내년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정 시점에 가서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 원조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이 담당을 하게 되는 부서가 생기고 공무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적개발 원조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공부를 한 공무원이 가장 우선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공공기관 준비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ODA나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경험 자체가 스킬이 장착된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영역에서 탄력을 받고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대학원 수업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있게 되면 이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지정하게 됩니다.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은 부처를 만들게 되고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향후에 채용할 수 있을 부분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기도나 인천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이런 채용을 하는 어떤 공고가 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시 우리나라 광역이 있고 이제 9개 도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부분이 조만간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부가 선행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국제기구에 진출하는데도 이러한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의 캐리어가 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개발협력, 경상북도 사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조직도 안에서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 업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을 키워드로 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이 생기고 인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생기게 됐는데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적개발 원조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해가 있는 분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급속도로 이 부분은 확산되고 그때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2010년 인천광역시 조직도에 일자리 경제본부사나 국제협력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분배의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붙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전 국민에게 자전거 한 대씩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성인용 자전거를 전 국민에게 쫙 나눠주게 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를 못 타겠죠. 노약자도 못 타겠죠.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형평에 맞게 평등자 배분을 한다 그러는 거는 어린아이에게는 세발 자전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짜증 자전거, 노약자에게는 기아가 있는 자전거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 게 형평에 맞게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배분을 하느냐, 형평에 맞게 배분을 하느냐는 국가 지도자의 가치관 또 그 당해, 그렇죠?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